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아주 따끈따끈한 정부 정책 자금 소식입니다.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,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아, 정말 이럴 때 자금이 필요한데 하고 막막하셨던 경험, 우리 사장님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바로 그럴 때를 위한 희소식, 새로운 정책 자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핵심부터 들어갈게요. 이번 대출은요, 신용평가사 나이스 기준으로 개인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. 만약에 내 점수가 이것보다 높다 하시는 분들은요, 안타깝지만 이번 지원 대상은 아니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내가 과연 대상이 될까? 궁금하시죠?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.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, 딱 3가지가 있습니다. 네,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3가지예요. 첫째,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곳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들어두셔야 하고요. 둘째, 사업을 시작한 지 90일, 그러니까 석 달은 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? 개인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여야 해요. 솔직히 이 3가지만 통과하면 거의 다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. 자, 이제 나는 자격이 된다 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게 바로 돈 얘기겠죠? 그래서 얼마까지, 이자는 얼만데 지금부터 그 내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. 와, 크다 싶으시죠? 근데 잠깐만요. 이 숫자만 보고 아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여기 아주 중요한 숨겨진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. 바로 누적 한도라는 개념 때문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3천만 원을 새로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비슷한 종류의 정부 정책 자금을 전부 합산한 총액이 3천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죠. 만약 과거에 받으신 게 있다면 꼭 확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. 기본 대출 금리는 연 4.56%로 정해졌어요. 솔직히 정책 자금 치고는 좀 부담된다,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하지만 다행히도 이 금리를 확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우선 이런 우대금리 혜택부터 챙기셔야죠. 예를 들어 내 사업장이 수도권이 아니다 하시면 0.2%포인트, 또 과거에 대출받은 걸 성실하게 잘 갚았다 하시면 0.3%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줘요. 이게 작아 보여도 몇 년 쌓이면 무시 못할 돈이거든요. 꼭 체크해보세요. 자,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건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그야말로 꿀팁이거든요. 대출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. 직접 요청해야 한다.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. 내가 이런 자격이 됐으니 이자 깎아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. 이 제도의 이름이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. 말 그대로 내 조건이 좋아졌으니 금리를 깎아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. 자, 보세요. 대출받고 1년이 지났을 때 내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확 올랐거나 840점을 넘었다. 그러면 남은 기간 내내 금리를 무려 0.5%포인트나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게다가 이게 왜 더 좋냐면요. 보통 은행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안 깎아주잖아요. 근데 이건 은행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 빌려주는 거라 조건만 맞으면 훨씬 수월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대출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? 좋습니다.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신청을 해야겠죠? 그런데 이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. 전쟁이에요, 전쟁. 신청은 다행히 몇 번에 나눠서 받아요. 1월 19일이 첫 시작이고 2월과 3월에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차에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.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만큼 1차 예산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동날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속도전입니다. 1월 19일 오전 10시 휴대폰 알람은 필수고요.
그 시간에 바로 신청 버튼 누를 수 있게 공동인증서라던가 필요한 것들 컴퓨터에 미리 다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. 아마 정말 순식간에 마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번 대출 신청을 위한 실전 가이드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정책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. 바로 신용점수가 높은 소상공인들.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과연 지금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을까요? 이 정책은 분명 신용이 낮은 분들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. 물론 좋은 취지죠. 그런데 신용은 좋은데 똑같이 힘든 사장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원본 자료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짚고 있습니다. 현재 정책들이 저신용자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그동안 성실하게 신용관리를 잘 해온 고신용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거죠. 신용점수 높으면 여유 있겠지 하는 인식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용이 좋은 만큼 리스크는 낮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더 낮은 금리의 별도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,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. 지원의 기준을 신용점수로 삼는 게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이런 정책의 빈틈은 과연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?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